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토탈솔루션의 유진열입니다. 자, 4월 2일 일요 경마에 대한 예상표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근 의원님, 이명배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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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일요 경마도 뭐 어제 토요 경마 못지않게 뭐 조금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오늘은 아마 부산 경마의 KRA컵 마일에 많은 관심이 가는 날이죠. 부산 마일컵은 뭐 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서울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육군의 1000m로 펼쳐집니다. 절대 강자 없는 역시 기복마들의 편성입니다. 자, 이번 뭐 속보태자 지난번에 선행을 갈 줄 알았더니 선행조차도 못 갔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1200, 1300 두 번을 뛰었는데 이번에는 1000m로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부민호 기수가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악착같이 갈 겁니다. 여기서는 안 갈래 해도 안 갈 수 없이 선행은 일단 갈 수 있는 편성이고요. 3번마 마하희마, 6번마 챔프스톰, 8번마 러블리 서머, 9번마 퍼스트 퀸, 요 정도들이 뭐 상대 말들인데 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말은 없습니다. 아니님. 이번만 속보태자는 뭐 라이언노, 컨저버티브, 나스카 프린스, 설볼트 그때 상대가 너무 셌어요. 그리고 또 1300 경험도 있고 기본 능력은 2번마 속보태자가 가장 우수한 마필입니다. 그 3번마 마하이망은 제가 직전에 한번 추천해봤던 마필. 좀 스타트만 보강되면은 현 상태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2번, 3번 그냥 단통. 포트자가 좀 모래 맞는 거에 좀 민감한 마필이라서 뭐 직전 경주는 모래도 맞춰보고 그랬는데 의외로 좀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라서 이번 경주는 뭐 그래도 하나 말거나 선행 한번 밀고 나간다라면은 좀 버텨낼 수 있는데 얼마만큼 속보태자가 좋아지는지 관건인데 일단 저는 이번 속보태자보다는 거리나 3번 마하이망이 직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모습이라서 3번만 마하이망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래요. 2번 선행, 3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머지 6번, 8번, 9번은 뭐 사정권 안에 두고 현장에서 조금 점검을 해주십시오. 자, 2경주로 갑시다. 6군의 1000m입니다. 지난번에 뭐 사연이 있는 마필 한 마리 제가 노리고 들어갑니다. 추천 레이스 선택했고요. 자, 게이트 순대로 2번은 장산재패. 그리고 3번만 레베카. 오랜만에 나오지만 잠재력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7번만 에클레어 드림도 공백은 있습니다만 기본 자질은 있는 말이고요. 10번만 초록마 기본 인기 말이고. 그리고 데뷔전 치료는 뭐 6번만 엑셀런트 퀸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기본 편성이네요. 아니었네. 좀 추천주기가 길어진 2번만 장산재패는 잠재력 면에서는 앞으로 성장 기대치 있는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은 이제 조기하고 8주에 연습까지 했기 때문에 선행갈 수 있는 마필. 자, 10번마 초록마, 야, 박균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아무 또 따라가지도 못하던 마필이 직전에 벨리 기수가 앞선 경주 전개했던 마필. 이번 주 병합 때 보니까 걸음이 확연히 늘고 있는 마필. 10번마 초록마, 3번마 레베카는 이야, 이거는 참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요. 저 에이스 갤러프 동생이 여동생인데 생각이 걸음이 안 나서 휴양 또 갔어요. 자, 일단 기존에 뛰던 마필 말고요. 10마 2마필이 4번마 꿈놀이와 6번마 엑스런트 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실전을 치렀던 마필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라서 이 마필들이 무슨 변수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있고요. 일단 2번, 10번, 10번, 2번이 일단 인기 마필이고요. 이 마필 상대 마필은 7번마 에클레어 드림이 부담주가 늘어났지만 얼마만큼 2번, 10번한테 도전할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편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경주는 뭐 능력이 일치월장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레이스가 참 안 풀렸습니다. 방해도 받고 질질 끌리고 뭐 운이 좀 안 따랐던 마필 한도 있습니다. 그놈 넣고 그 말에 대한 힘을 싣고 포착권에 제가 전념하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자, 3경주로 갑시다. 5군의 1000m입니다. 5군의 1000m입니다. 빠른 말은 많습니다. 1번 열풍, 2번 퍼펙트 삭스가 빠르고 5번마 비카 삭스도 빠르고 9번 우나가비오라든지 10번마 스타 퍼펙트도 빠르고 자, 3번마 스타 베르행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까지 보강되면서 괴력을 발휘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데뷔 전에 날라 들어왔단 말이죠. 조성근 선수가 떡대가 큰 말인데 지난번에 공백이 있어서 체중이 너무 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이거는 축구로는 못 가져갔습니다. 워낙 체중이 불어가 노리고 들어갔었는데 체중이 너무 불어서 좀 슬쩍 조금 다음에 보자 그런 식으로 갔더니 뭐냐고 그때 바로 배당을 터뜨려 버렸는데 57kg죠. 지난번 이철경 기수의 51, 이철경 기수가 아직 4kg 감량이죠. 4kg 감량을 하더라도 2kg가 더 불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말은 체구가 530kg짜리 말이기 때문에 부담은 크게 영향을 덜 받을 거다. 물론 받기는 받겠죠. 근데 그런 점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워낙에 빠른 말들 많아서 선행 싸움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참 어려운 레이스입니다. 안현님. 요거는 안현 추천 레이스구나. 자 우리 이게 의외로 순간하게 빠른 마필들이 많지만 단순 선행형 마필이 없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2선 3선에 이렇게 크게 외곽 도는 거는 있겠지만 심하게 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3번 스타필이랑은 좀 아쉬운 점이 부담력이 너무 올라갔어요. 이거 6kg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5군에 얘가 지금 최고 레이팅에서 최고 지금 많이 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만 퍼펙트삭스하고 스타페리앙하고 둘이 비교한다면 너무나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일단 3번만 스타페리앙은 부담장을 떠나서 현장에서 얼마만큼 또 좋냐 그 체중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아마 그거가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일단은 2번 3번은 저도 나름 2번 3번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봐집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변수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단거리 과연 선행 마필들이 버텨줄 수 있냐. 자 이번 퍼펙트 삭스 때문에 제가 추천기로 삼았습니다. 자 이 마필은 원래 지금 10주만원 나오는 마필 문선 기수가 조교 전번에 지금 한 달 전에 조교하길래 문선 기수가 조교하길래 너 나오면 무조건 죽인다 하고 딱 노리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주만원 나오는 마필 가장 불안한 마필 2번 마 퍼펙트 삭스 제가 웬만하면 이 마필은 제가 꺾고 가려고 지금 추천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요. 이 2번 퍼펙트 삭스가 김창식 마주인데 이게 5번 마 비카 삭스하고 같은 마주입니다. 어떤 연대 관계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는 우리 안혜님이 추천 내시니까 현장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4경주로 갑니다. 5군의 1200입니다. 5군의 1200. 요것도 일단은 뭐 기복마 편성인데 일단은 액면가대로 보면은 세 마리가 눈에 보입니다. 1번 헤네시 댄스하고 6번마 파이어드림 이 두 마리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6번 미라클맨은 승급전입니다만은 부중은 또 가벼워져 있어 더 띄워줄 여력이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살짜리들은 뭐 2번마 베스트 드래곤이나 4번마 드림슬루나 뭐 등등 몇 두가 있는데 이 3세 말들이 1번은 4살짜리네요. 이 1번 헤네시 댄스하고 8번 파이어 드림을 제가 왜 잘 기억나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스페로 안요리 기수께서 했던 스페로를 놓고 승부를 하는 경주였는데 그때 베스트 댄서가 죽을 듯 하면서도 선행 경험을 하면서도 버티더라고. 그때 속천불 나는 경주였는데 여하튼 얘네들이 또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현님. 자 1번마 헤네시 댄서 이 마필은 또 김용국 기수가 아주 잘 타요. 또 조기를 또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또 선행할 수 있는 마필 1번마 헤네시 댄서. 자 문제는 8번마 하이어드림 과연 직전보다도 부중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4번마 드림슬루인데 이건 왜 못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기술 너무 바꿔요. 문세영 기수, 박으른 기수, 김태훈 기수, 이번 양 기수. 직전 한번 이게 추천을 망신당했는데 저기 때는 또 그냥 저 건너편을 가는데도 마필이 날라가.
계속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가진 게 없는. 5번 죽였으면 이거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가진 게 같아요. 없는 거. 저는 포기라고 적어놨어요. 오히려 드림카보다는 직전 관통에서 완전히 뭐 변했다고 해야죠. 티타니아가 물론 지난주에 깨지긴 했지만 지금 그 티타니아를 티타니아를 따라가서 잡았던 6번과 미라클맨은 분명 직전 경을 통해서 걸음이 는 거기 때문에 1번, 8번, 8번이고 솔직히 8번은 부담이 조금 높기는 해요. 직전은 높았기도 했고 이번 좀 높긴 한데 일단 그 싸움에 6번마 미라클맨이 도전하는 정도? 그 정도로 좀 봐줍니다. 그래요. 1번, 8번 구도에 6번 미라클맨이 3세 마필로 더 띄워줄 여력이 있죠. 이건 혈통주 기대치 있는 마필입니다. 미라클맨 포인 마필인데 요거까지도 반드시 봐주십시오. 자, 5경주로 갑시다. 5군에 1300입니다. 5군에 또 1300 기복마 편성이죠. 1번마 골드스타 힐스 직전 아말 대상용 지나갔던 말인데 이 말은 뭐 도깨비입니다. 이철경 기수가 어쨌든 앞에 가고 뛰어나가고 늦추입하다가 또 1번 게이트 좋으니까 저는 지난번에 앞에 한번 가버리고 여기에 4번 검진 얘는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늘상 그만큼 뜁니다. 그렇게 뜁니다 항상. 여기에 7번 황금늑대가 문제죠. 데뷔 초기에 많이 기대를 했던 말인데 작년 뭐 봄에 데뷔할 줄은 베르비치 기수가 선행으로 14초 때까지 잡아 돌리던 말인데 그러고 또 갑자기 말이 뻑이 가서 헤매다가 직전 조금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1700에서 3차까지 왔는데 이 황금늑대가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마리 더 11번 킹블럭키도 떡대가 굉장히 큰 말인데 생긴 거 보면 또 잘생겼더라고요. 킹블럭키도 조금 변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데 아니었네요. 야 7번마 황금늑대 혼자 갈 때는 말이 무거운데 병합하니까 더 잘 가요. 병합하니까 딱 박현우 기수 앞에 갈 것 같아. 이거는 예전에 뭐 예전 기세 같으면 선행도 이거 가죠. 1억 6,400원. 네.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 이거. 좋아졌으면 이거는 자 가야죠. 11번마 킹플럭키도 오래간만에 한번 병합했어요. 이 마필은 오래간만에. 과연 2번마 골드 스타일스가 문제인 것 같아. 인기는 가장 많이 모으겠죠. 그렇죠. 나 정확히 판단이 안 써 이 말의 능력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번마 골드 스타일스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검진상만 그만큼이고 솔직히 황금늑대도 직전에 좋아했다고는 하지만 데뷔 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행보가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거리 내려왔다 하더라도 못 믿어요. 저는 그래서 킹플러키가 확실히 저는 그 낙마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거라 봤었었는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 체중이 좀 오히려 그때 당시 낙마한테 빠졌는데 직전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시발 킹플러키에 대한 믿음감을 조금 더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킹플럭키 이거 인기도는 밀릴지 모르지만 이거 약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여하튼 기복마들 2번, 4번, 4번이 늘상 인기를 모으지만 얘들은 안말이고요. 황금늑대나 킹플럭키는 순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쪽이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6경주로 갑시다. 혼합 4군의 1300, 혼합 4군의 약체들 편성이죠. 자, 2번마 스마트 드림 국산 3세 한 마리인데 과연 선행으로 잡아 돌려줄까? 승급 5군에서 뛰었는데 걱정은 됩니다만 조건은 좋습니다. 부담이 52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2번 게이트입니다. 선행은 일단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 뭐 스모키 베일이 요게 참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떼어줄 걸로 보이는데 12월, 1월 너무 형편없다가 지난번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은 보였고요. 요거와 같이 뛴 그 보면 아치아치 순발력이 있고 그 노장마죠. 11번마 감동의 챔피언. 그리고 8번마 크립토키드하고 5번마 스피드 지존이 같은 세계건설 말들인데 아직 노출은 덜 됐습니다. 이걸 또 물음표를 쳐놓고 가야 되겠고요. 5번마 스피드 지전은 한참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말이 허리가 길고 너무 커. 8번마 크립토키드도 좀 뛸 줄 알았더니 지금도 주행이 참 불안하고 나는 1번마 프롬메가 조금 복병 같아.
이거는 무슨 뭐 이상한 말이에요. 이것도 490kg가 물어보네. 예, 휴양 갔다 1년 만에 이마필이 어. 아우 원래 20조가 항상 내줄에서만 조교하는데 한번 애주로 딱 조교하는데 보니까 아 이거 장난이 아니 복부 장난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뭐 490kg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4세 마필입니다. 한 번 뛰고 휴양 갔다가 1년 만에 나오는 거. 시조로 4세인데 아직도 호주 산말이 몇 년, 2년 전부터 3세라도 그냥 미국 산말처럼 똑같이 1월 1일로 날짜가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3세 후반인 거죠. 예, 3세 후반인 거죠. 그러니까 3세 후반에 대우를 받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56이나 57일 달아야 되는데 그 점을 지원해 주신다라면은 이번 푸른매 재검시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좋았고요. 이번만 스마트 드림에 대한 직전 경주 약간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다만 감량 이점의 안쪽 게이트라는 점에서 조금 난데 저는 이마피에 대한 애정을 못 버리겠어요. 싶으면 아치아치 계속해서 좀 무리해서 선두권에 붙는데 차분하게만 쫓아가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무리해서 앞선에 붙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아쉬운데 김동수 기수가 그걸 좀 잘 제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치아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번, 4번밖에 안 됐잖아요. 이건 왜냐면은 12월 달에는 뭐 짜릿 오케이 뭐 3세 최강자 편성에서 취입을 했고 1월 달에는 그것도 난처 고약이라는 빠른 말이 있는데 그거다 대대에다가 또 퍼지고 그리고 직전은 구본마 스모키 베일 편성이었죠. 나름 또 김영gun 교수가 또 앞에 붙여봤습니다만 또 무너졌는데 아치아치하고 구본마 스모키 베일은 반드시 더 나올 거림이 있는 말들입니다. 3세 말들 9번, 10번, 2번 일단 기본 3마리를 보시고 1번 푸른매가 뭐 거리 경험은 없어도 이거는 20조 같은 경우는 때려버리 데뷔 전에 뭐 1300 뛰어왔네요. 바닥을 써졌습니다만 좀 상태가 변화가 왔으니까 이거는 조심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자 7경주로 갑시다. 4군에 1200 자 이것도 기복만데 3세 안말 강자 6번만 크리넘스카 이게 이제 변했어요. 이게 데뷔 초기에는 뭐 선행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뭐 솔솔솔 따라가면서도 또 많이 뛰어요. 직전도 보니까 따라가서 뭐 이제 능력을 발휘하던데 괜히 1억 주고 산 말값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5번 파이 투데이 이거 좀 지난번에는 또 제대로 앞에 붙이지도 않더라고요. 이건 또 붙이면 되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가 8번 나범 캐슬, 4번 뉴월드, 1번 로드힐 잠재력은 남아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판단이 안 서네요. 나는 6번은 인정하고 나는 8번만 나봉 캐슬에 그래도 이거 데뷔전 때 1200, 1300 돌았단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김태형 기수가 그 찬마라는 마필, 7마필과 병합하면서 근성을 보강했기 때문에 좀 8번이 좀 낫지 않나? 저는 썩어도 준치라고 오프마 파인투데이가 모처럼 약편성을 만났고요. 그런 편성을 네, 최근에 보라전이 좀 끈끈한 그 안말이지만 끈끈한 모습이 있어서 나본캐슬은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그 이마필에 대한 믿음은 조금 안 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마필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별로 안 좋다 싶으면 대안은 2번, 5번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 기본 맞고는 6번, 5번이 맞습니다. 파인투데이가 직전보다 여기가 편성이 약합니다. 많이 약하죠. 많이 약하면 지난번에 삼성불패가 못 들어오는 편성이었거든요. 삼성불패 그 다음에 문세기수타가 그냥 대가리 쳐버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6번, 5번에 잠재력 남아있는 8번. 8번은 뭐 이렇게 최근에 착착 없이 찍고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자, 8경주로 갑시다. 3군에 1700 우리 이명배 위원회 추천돼 있습니다. 요거는 제대로 붙었습니다. 요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아르고 플라잉 또 선행 1번대에서 직전 벨비치 기수가 살살살 따라가서 들어왔죠. 지난번에 영롱하고 같이 뛰었는데 신봉불패도 같이 뛰었죠. 근데 아르고 플라잉이 확실히 차분해지면서 변했더라고요. 따라가서 종반에 쭉쭉 나가는 모습. 그리고 11번만 영롱은 부담이 문제입니다. 이게 57 지난번에 다니까 힘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57 달고 있고요. 그리고 금태풍은 지금 뭐 워낙에 상승세인데 지금 부중이 또 가벼워져서 51km면 또 해볼 만하고요. 문제는 또 10번은 정상오름 지난번에 무식하게 또 뮤진이 골드뮤직 편성에서 무엇대로 선행을 나가는지
따라가면은 재미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무식하게 선행을 가는지 정상 오름도 버리지는 마시고요. 그의 말들 뭐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나는 그 오범마 금태풍이 그냥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수요일날 용군이가 또 조교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가려고 또 조교했기 때문에 또 부중 2점이 있고 5km 부중 2점 있고 직전 컨저 버티버를 또 여유 있게 이기고 그래서 저는 오범마 금태풍 11번마 영롱은 조교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표는 아직은 57km까지는 좀 극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직진은 너무 졸전을 치러가지고. 자 이어. 일단 뭐 인기마필 1번 그 11번도 있고 뭐 나머지는 있는데 조금 불안불안하죠. 약간 약천심은 있습니다. 아르고 플라이언 같은 경우는 문정 기수가 타보긴 했지만 그때는 서당을 가면서 버텨냈던 거고요. 영롱은 여전히 57에 대한 부담 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세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아낄 이유가 없는 금태풍, 여기에 부담감은 좋고 최근에 1700 계속해서 뛰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김용곤 기수를 태웠다는 아낄 이유가 없다. 인기마 중에서 그나마 5번마 금태풍을 강하게 한번 믿음을 실어드리면서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 이현님이 추천해서 금태풍 놓고 후차게 집중하니까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자, 구경주입니다. 1등급에 1200. 참 1등급에 1200인데 어거지를 끼 맞춰놨네요. 상승세 두 마리가 있죠. 4번마 최강자 무지막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 보면 현장에서 보면 얘는 뭐 그냥 막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막 번들번들. 그리고 6번마 장산제왕도 단거리에서는 아주 강점이 있는 말이죠. 51km.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솔직히 원더볼트 노장 58. 그리고 다이나믹 질주 센 놈들하고 매번 고전하다가 단거리는 오랜만에 내려왔네요. 얘는 맨날 장거리 뛰다가 단거리 내려오면은 오히려 좋은 점은 없습니다. 단거리에 특화되어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7번 미래영웅 예전에 1400까지는 제일 전공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휴양 갔다 와서 베르비치 기수 타도 안 되고 완전히 삭을 들어가 있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배당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요? 딱 그냥 4번 6번 그냥 한 집말 오픈말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지금 그럴 것 같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일단 원더볼트 때문에 지금 최강자도 그렇고 장산자도 그렇고 부담력이 확 낮아졌단 말이에요. 최강자 같은 경우는 직진은 50이 다른데 0.5km밖에 안 늘어난 거고요. 장산재앙은 1등급 레이스에서 그 빨랐던 레이스에서 선두 후미로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51km. 쟤네 둘이 그냥 레이스를 해서 손잡고 그냥 빠르게 쭉 경합 없이 그냥 쭉 이끌어간다면 누가 와서 추입을 하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원더볼트가 정상적이었으면은 크피트 파워인데 크피트 파워가 영 말이 아니야. 원더볼트가 정상적이면 따라잡겠죠. 원더볼트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한 집말이 최강자 워낙 무식하게 나갈 거고 개나리가 따라오지 뭐할 정도로 나가버리는. 근데 장상장도 빨라요. 이것도 말로. 그래서 무식하게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 같은 집말이니까 절대 안 싸우죠. 혜선이가 먼저 가고 송재철 따라가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아니면은 반대로 장산재앙이 나가고 최강자가 따라가도 되는 거고. 이 장산재와 이 칼슨 기수가 2월 5일날 탈지 보니까 베어킨 청구 그 편성에서 슬슬 따라가서 중반에 기가 막혔죠. 타고 넘어가더라고 그때. 그때가 14초 때인데 최강자로 지난번 12초 때 그냥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최강자 워낙 더 빨라가지고 한 집말이. 그러니까 이런 최강자 같은 거는 양재철 레드 있으면은 이거 150 가지도 못했어요. 브라인 조교사 가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옛날에 김은선이 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교사들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래요. 이런 브라이언 조교사네 한 집말이 승부도 가능합니다. 자, 10경주 뭐 타이틀은 스포츠 동아리로 붙여놨는데 뭐 그거는 문제가 안 되겠고요. 자 일단은 2등급에 1800인데 국산마필로는 6번마 DC 플로이시 좀 센 말입니다. 이건 더 띄워줄 여력이 많은 말이죠. 그래도 제목이 영천 에이스 동생이잖아요. 딕시 어벤져 승군해가지고 2번 지난 1월달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거는 동천의 아침 그 신조대회한테는 도저히 안 되는 전력이고
지난번에는 참마, 라이언스타 워낙 또 빠르고 세고 문세영 기수가 바람 불다가 도저히 따라가다가 아예 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원래 좀 추입하는 스타일인데 뭐 참마하고 라이언스타 얘네들이 뭐 썰놈들이 아니니까 뭐 아예 포기를 해버리더라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뭐 안 빠릅니다. 레이스가 안 빨라요. 빠른 말이 그게 없어요. 이번 마냥 타이거는 예전의 능력 같으면 충분하죠. 근데 뭐처럼 해볼 만한 편성 만났고, 그레이 카이저노도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노장마지만은 지난번 11월 달에 백산 큐피드 파워 그때 갖추면 출발하면 또 되고요. 그보면 로열 빅토리 그야말로 산주수전 다 겪은 노장마.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인가요? 럭키뮤직은 앞말이 5살째 돼버렸고, 뭐 이거는 뭐 럭키뮤직은 옛날에 전성기 때도 장거리는 안 되더라고. 말이 짧더라고. 문제는 이번만 안양타이 같아요. 안양타이가. 그렇죠. 원래 이마필 원래 앞에서 갔은 것 같. 원래 전형적인 취임만 썼나? 아니요 앞에서 데뷔 출전기는 앞에 그때 나갔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마필이 그때 유승환 교수가 부중 높아가지고 한번 무너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좀 그런 것 같아. 네. 부중 1900 그때 작년 여름에 59kg. 59kg 뭐 갑자기 그냥 부중 때문에 이마필이 작년 여름에 59를 줬다고 욕하고 막 그랬죠. 이게 정상이면은 솔직히 디시플린 때 이긴다고 이게. 그렇죠. 이거는 뭐 엄청 작년 여름까지 59까지 올라갔단 말인데.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이거 두 마리 빠지면 이거 못 맞히는 경기야. 솔직히. 그나마 기습적으로 갈 수 있는 마필들이 7번만 그레이 카이저와 11번 퍼펙트 샤인 정도인데 이 정도도 워낙 느린 레이스거든요. 일단 7번하고 11번은 특히 11번은 3차 승급으로 했기 때문에 부담을 확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마필 때문에 현장에서의 컨디션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11번 퍼펙트 라인은 원래 39대 있을 때 1400 넘어가면 안 되는 말이 있었어요. 퍼펙트 샤이는 원쿨 짜마는 좀 1400, 1700까지만 봐주고요.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기본 능력은 안양 타이거하고 딕시 플롯이 센 말이고요. 일단 구조에 두 마리 하는 그레이 카이저도 정편석에서 뭐처럼 한번 때리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만 감안하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800m입니다. 1800m인데 기복마들이죠. 기복마들인데 마지막 경주라서 또 변수가 있습니다. 9번마 자이언트 킬러가 1900, 1700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57입니다. 57. 갑자기 57까지 3.5kg 늘어난 부중이 문제고 2번마 스토리텔링이 최근에 또 노장마가 또 힘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얘도 3.5kg 늘었어요. 같이. 그리고 1번 홍남불패. 참 저거는 좋아가지고 매번 따라대는데 바람만 불고 얘는 기술을 한번 바꿔왔습니다. 이제 송지철 기술로. 그리고 7번 뭐 뽀모 미션. 이것도 더 뛸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최근 좀 지충하고 있고 10번 뭐 토탈워크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2군에서도 4군에서도 워낙에 많이 뛰던 말이라 가지고 21점 뛰었는데 벌써 3번밖에 못 들어왔네. 자, 이거 뭐 이런 편성인데 아니면 9번마 자이언트 킬러는 그때 문생 교수가 그때 1900 뛸 때 휴저레드하고 단둘이 문생 교수니까 그날 이날 버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버텼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박오름 교수 뭐 따라가지도 못하고 마필이 이건 근성이 없는 마필이야 이거. 저기 때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1번방 홍남불패 이건 지금 휴양하고 나서 지금 조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걸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조교를 계속 지금 2월 12일 12월 24일 그때 공백기 있을 때도 이거 플레이했었거든. 조교를 해가지고 그냥 이건 원래 32조에서 내가 이말필 10마 때 막 날라다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예? 끌려오고 이랬어요. 취임하고 막 끌려가. 앞뒤가 다 있는 말이거든. 그래서 근데 그것도 2번밖에 안 돼. 우승 한번 준우승 한번. 야, 그럼 그때부터 말이 가버려야 돼. 뭡니다 이것도. 그리고 폼머 미션은 신지 기수가 조교 진짜 잘했어요. 내가 이거 신지 폼머 미션 조교하는 거 보고 페로비치보다 네가 낫겠다 했어요. 이거 노려야 돼. 이건 왜냐면
내가 페르비치 기승할 때 이거 무조건 뺐었거든. 안 된다고. 근데 조규는 이해가 더 잘하더라고. 폼미션. 미션 더 띄워줄 여력이 있고. 자 우리 일단 기존 맞빌드 인기 맞빌드의 부담량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변수는 부담 중량이죠.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좀 가벼운 도전 맞빌들, 뭐 7번마 포먼 미션이었을지 아니면 2주 만에 나왔지만 선두권에 나섰을 때는 10번마 토탈워커들지 이런 맞빌들이 오히려 9번마 자이언트 킬러나 2번마 스토리텔링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맞빌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자이언트 킬러한테 3.5kg, 스토리텔러한테 3.5kg는 상당히 부담되는 말들이에요. 얘들이 능력막 아니고 기부를 보이던 말인데 반면에 뭐 포모 미션은 더 띄워줄 여력이 있다. 홍남 볼패도 기수 바꿨는데 어떤 변화가 올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것도 이대로 끝날 말은 아닙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 11개 경주 살펴봤는데 일요 경마도 토요 경마처럼 뭐 기복물 편성이 많기 때문에 현장의 변수들, 컨디션이라든지 배낭판 흐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배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